발급에서 오류가 나는 거. 그냥 일반 정기신고서 작성하는 것 같은데 발급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전송을 늦게 했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인데 날짜가 나오면 일단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발급에 문제가 있는지. 자, 이런 타입이 있고, 두 번째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타입이 있어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출과하고 매입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과세기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에 예정신고 때 신고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신고하면 되니까 이때 우리가 누락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타입이 확정신고할 때 누락한 거를 우리는 수정신고하는 또 문제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확정신고 때 누락하면 확정신고 누락분을 그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자, 확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를 하는데 내가 납부할 세액을 세금계산서 1억짜리 하나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부가세 1,000만원짜리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1,000만원 매출 하나가 누락된 거예요. 그럼 1,000만원 매출 하나가 누락되었으면 1,000만원만 가지고 따로 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시 수정신고는 기존의 1억에 1,000만원을 더해서 1억 1,000만원짜리 우리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수정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실무에서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도 수정신고를 하는데 우리 시험 스타일로는 예정 때 누락한 걸 수정신고하는 타입은 나오지 않고 예정 때 누락하면 확정신고 때 보낼 거고 우리 확정신고 때 누락한 걸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신고하는 경우예요. 무신고는 우리 25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통째로 신고 안 한 거예요. 지금 위에 2번 3번은 몇 개 누락한 거죠. 얘는 통째로 안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고 기한 후에 한다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네 가지 타입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가산세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회사를 9103번으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냥 우리 4월부터 그냥 6월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26번 가산세 클릭하면 가산세 명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왜 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선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예요. 가산세.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가 지금 우리 컴퓨터 서식상으로는 이렇게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국세기본법이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법, 그다음 하게 될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의 상위법이에요. 이 상위법에서 너네 사업자들이 각 세법상인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신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도 있고 나중에 법인세법에 가서도 신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볼 거예요. 그럼 조건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국세기본법에서 이야기한 거고, 얘가 지워졌네. 얘는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거고, 그럼 그 외 각 세법마다 또 자기들의 규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거는 이제 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제일 중요한 적격 증빙이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느냐 또 수취했느냐 이걸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보면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다른 말로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수취 가산세라고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법인 사업자죠. 지금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우리 컴퓨터에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여기가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가 우리 컴퓨터에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지연 발급이 적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연 수취가 있고, 세 번째가 미발급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지연 발급, 지연 수취, 미발급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쓰는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가산세는 지연 발급은 1% 가산세를 부과할 거고, 지연 수취는 0.5%, 미발급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컴퓨터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신 분은 지연 발급에 100만 원 쓰면 알아서 1%가 옆에 나와요. 지연 수취도 100만 원 쓰면 옆에 0.5%가 나오고, 미발급도 100만 원 쓰면 옆에 2%가 나오죠. 그럼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산세율을 계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자, 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우리 가산세의 과표는 공급 가액을 가지고 1%다, 0.5%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늦게 발행했다고 할 거며, 언제까지 발행해야 적법하고, 그리고 언제 해야 늦게 발행했다고 할 거고, 그리고 언제 지나면 미발급, 발급 안 했다고 할 건지, 그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이렇게 가지고 볼게요. 공급, 작성일자, 발급 기한, 지연 발급, 미발급, 그럼 5개니까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간을 좀 볼게요. 먼저 우리 회사가 공급을 해요. 그럼 공급한 날짜가 1월 2일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며칠 날 발행을 해야 되죠? 공급 시기에 해야 되니까 제어를 인도할 때 이 날짜에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1월 2일 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와서 너 왜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어? 라고 하면
저는 월학기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공급을 1월 2일 날 하더라도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1월 31일자로 해서 발급 기한을, 그럼 월학기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발급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발행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월 11일부터는 이제 늦게 했어. 지연 발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지연 발급을 언제까지 지연이라고 봐줄 거냐? 그거는 확정 신고할 때까지, 과세기간 끝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이번 과세기간 신고가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면 너는 늦게 했다고 해줄게. 한마디로 확정 신고일자인 7월 25일까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발급을, 아니 지연 발급이다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자, 혹시 옛날에 세무위급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돼요. 발급하고 전송하고 전부 다 날짜가 바뀌었어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또 틀려요. 재작년 거 틀리고, 올해만 공부하신 분은 뭐 이 앞에하고 똑같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신 분은 옛날 거하고 날짜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2년 동안 3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발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7월 26일부터는. 자, 그럼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6월 30일 날 공급을 했어요. 그럼 작성일자는 6월 30일까지, 이번 달 거 6월 달 거는 1월 거 다 합치게 되겠죠. 그리고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발급한 걸로 볼 거예요. 그럼 지연 발급은 7월 11일부터인데 이것도 기간이 아니라 날짜로, 이번 귀속이 1기잖아요. 그래서 1기 확정 신고 기간까지 하면 지연 발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발급은 7월 26일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날짜까지라는 거예요. 이 날짜까지. 이 날짜를 7월 25일 확정 신고 기간을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8월 2일 공급이다. 그럼 8월 31일까지 1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9월 10일까지 하면 적법하게 한 거고, 9월 11일부터 21년 1월 25일까지가 지연 발급이 되겠죠. 2기의 확정 신고는 내년 1월 25일이니까 그럼 미발급은 21년 1월 26일부터가 미발급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기준점은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해야 된다. 이 날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우리 발급, 미발급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준으로 지연 발급과 미발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앞에 문제 타입에서 제가 1번에 정기신고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오류가 있는 날짜가 나오면 지금 그 날짜 기준을 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 납부 불성실은 누락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정기신고서 쓰는데 늦게 발급하거나 하면, 아니면 발급을 안 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우리 지연 수치를 좀 볼게요. 자, 지연 수치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자로서 저한테 물건을 샀는데, 그럼 제가 과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까지 다 받고 여러분한테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는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겠죠. 왜냐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건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매입자가 거래사실을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매입한 사람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매출에서 방금처럼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면 여러분이 역으로 발행하면 여기 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역으로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못 받았으면 받는 걸 챙길 수 있는데 공급한 사람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서 늦게 오는 거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입자는 세금 계산서 수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번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고 하면 매입자도 챙겨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 10일이 지나버리면 지연수치 가산세 0.5% 대상이니까 매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치 날짜를 공급일자하고 수치한 날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자, 우리는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사업자인데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우리는 가산세 1%가 대상이 돼요. 자, 이 1%도 기억하시고 수치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눈에 띌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아이고, 얘가 빨간색으로 나오네. 종이세금계산서 수치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공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행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받는 거는 상대방이 그 개인 사업자고 직계연도 매출액 3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건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발행하는 것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발행하는 것만.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글자가 나오니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확인하고 보실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직매장 반출 있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에 이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미 발급 시 이때는 그냥 종이든 뭐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원가로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게 돼요. 원가로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게 돼요. 이걸 제가 여기에 쓸 필요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여기에 별도로 써줘도 되는 거였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업자에게 무증빙을 하면 이때도 우리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게 돼요. 그냥 아무런 증빙 안 해줬대. 부가세 받았대. 부가세 신고서는 과세 기타 칸에 들어가는 거 갈 건데 4번 칸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한테 안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고 그런데
일반 개인이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주식회사 적혀 있으면 사업자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증빙 없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미발급 가산세고나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자, 다음. 빨간색이 없어 왜? 자, 이제 전송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에서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적혀 있죠. 자, 전자세금 발급 명세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하고 관련된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송하고 관련된 건 지연 전송이 있고 그리고 미전송이 있어요. 지연 전송은 0.3% 가산세가 부과될 거고 미전송은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또 전송에 대해서 기간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발급을 해요. 자, 발급을 1월 2일 날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송 기한은 얘는 무조건 다음 날까지예요. 다음 날. 무조건 다음 날까지이기 때문에 1월 3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일까지 이런 날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월 4일부터는 지연 전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언제까지 지연 전송이냐? 이번에도 우리가 편하게 확정 신고 날짜까지 7월 25일까지 지연 전송이에요. 지연 전송을. 그러면 미전송은 7월 26일부터가 되겠죠. 그럼 10월 9일 날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10일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월 10일까지. 그러면 10월 11일부터 지연 전송이 되는데 이 날짜는 일기죠. 21년도 1월 25일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미전송은 21년도 1월 26일부터가 미전송이 되겠죠. 자, 그럼 전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다음 날까지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리고 지연은 발급이든 전송이든 전부 다 확정 신고 기간까지 하면 지연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기준점이. 그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전송할 일도 없겠죠. 그럼 두 개 다 이중과세를 하느냐? 자, 이중과세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발급과 전송은 이중 과세를 하지 않고 두 개가 다 걸렸을 때는 발급 관련 가산세만 부과를 해요. 왜냐면 발급에 관련된 게 가산세가 더 크죠. 1%, 2%인데 전송은 0.3, 0.5%니까. 자, 얘네들도 제가 빨간색으로 안 한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알아서 옆에 금액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 날까지고,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다음 날 이후부터는 지연 전송이다. 그럼 확정 신고 기간 지나면 미전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1%라 그랬죠. 그럼 이 1%는 미발급 가산세라고 하셔도 되고 지연 발급에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일단 여기 세금계산서 안에서만 가산세를 계산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 100만원짜리 발행했으면 여기에 써서 1%가 나와도 되고 여기에 쓰셔도 되고, 근데 미발급 가산세에 쓰고 싶으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2%가 나오니까 이걸 1%로 여러분이 만원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택일 하시면 돼요. 선택.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지금 여기에 쓰셔도 되고 여기에 써도 되고 두 개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굳이 미발급 해가지고 절반 나눠주는 거는 2% 들어오니까 나눠주는 게 불편하면 그냥 지연 발급에 쓰시면 돼요. 지금은 미발급 가산세 1%다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1% 부과한다라고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로 지연 발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 아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데 얘는 제출 불성실과 지연 제출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출 불성실은 0.5%고 지연 제출은 0.3%예요. 0.3%.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자, 이 세금 계산서를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을 하면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적법하게 발급을 안 했거나 위에 문제 생겼거나 전송을 늦게 하게 되면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적법하게 발급 전송 안 했으면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면 여기에서 제출 똑바로 안 했었다 지연 제출이다라고 들어와야 되냐라는 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로 지금 위에 있는 발급 전송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중과세도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택일인데 지금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만 적용을 할 거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로인데 세금 계산서 이중 수치에서 제출하는 경우 있죠. 자, 예를 든 거예요. 이중 수치에서 이중으로 제출하면 초과 환급 가산세 대상도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한 번만 써야 될 걸 합계표 두 번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이중 수치해 가지고 이중으로 다 써서 제출하는 경우에 그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인데 가산세에서는 그 매출자 매입자 거 안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이거 외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외에는.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공급 가액을 가지고 이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간에 대한 거는 우리 그 빨간색 책 358페이지 위쪽에도 같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여기에 적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빨간색 책 358페이지에도 같이 정리가 조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우리 다른 표현으로 우리 신고 납부 가산세라고 표현을 해요. 신고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늦게 내어서 이자 받는 거예요. 신고 내역이 누락되거나 세금 계산서는 늦게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서에 다 들어갔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할게요. 카드 매출한 걸 신고서에 누락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누락된 거야.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 신용카드는. 그러면 가산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신고 납부 가산세는 얘는 가산세를 과표를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급세액을 가지고 갈 거예요. 받으면 안 될 걸 받은 거나 아니면 납부해야 될 걸 안 낸 거. 자, 우리가 100만원 납부해야 될 걸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100만원에 대해서 누락한 납부세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또 우리가 100만원 환급 받으면 안 되는 걸 100만원 환급 받은 거예요. 이중 환급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너 초과 환급 받은 거 100만원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100만원 납부 안 한 거나 100만원 공제 받으면 안 될 걸 공제 받은 거나 똑같이 나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다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200만원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너 납부 안 한 거 100만원 하고 공제 받으면 안 될 거 100만원 하고 200만원치 가지고 잘못했어라고 혼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볼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무신고 일반하고 무신고 부당하고 또 과소 초과 환급 일반하고 과소 초과 환급 부당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 컴퓨터에 탭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부당한 경우는 시험에서 생길 일이 없어요. 부당하다는 건 악의적으로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쓰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은 들어올 리가 없고, 그럼 무신고 일반은 가산세가 20%고 부당은 40%, 또 일반은 과소초과환급 일반은 10%, 부당은 40%가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이 얘 둘이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무신고는 통째로 안 한 거예요. 통째로.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무신고는 일반은 기한 후 신고만 들어오는 거예요.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은 예정 누락분이나 아니면 수정 신고 있죠. 수정 신고는 예정 누락분 확정 신고 반영하는 거나, 수정 신고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신고 들어가는 건 기한 후 신고만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수정 신고는 몇 개 빠뜨린 거잖아. 원래 정기 신고하고 빠뜨린 거 더해서 수정 신고하는 거니까 과소 초과 환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신고만 기한 후 신고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가산세를 감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감면율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무신고 일반에 대해서 보면, 얘는 1개월 이내 신고 시 50%를 감면을 해줘요. 1개월 이내 신고 시. 또 추가로 뭐 3개월이면 30%, 그리고 6개월이면 20% 그런 건 있는데, 무신고했는데 3개월 넘기는 형태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과세기간하고 꼬여가지고. 그러면 1개월 이내면 50% 감면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다음 과소 초과 환급 일반은, 자, 얘는 1개월 이내 신고 시 90%가 감면이에요. 그리고 3개월 이내 신고 시 75%가 감면이에요. 다음 6개월 이내 신고 시 50%를 감면해줘요. 자, 그럼 지금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 외우셔야 되고, 당연히 얘네들도 외우셔야 돼요. 지금 감면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실 때에, 자, 이렇게 외우는 건 어떨까요? 자, 얘 90% 감면이니까 얘는 10%만 부과한다라고. 90% 빼니까 가산세 부과를 10%만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어떤 말인지? 또 3개월 이내 한 거는 75% 감면이라는 건 25%만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50%야 뭐 50% 감면이니까 50% 부과하는 거니까 절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계산할 때에 25%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곱하기 25%가 0.25 하는 게 빠르겠죠. 75% 해가지고 빼기 하고 있는 건 두 번 일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할 건데, 주로 1개월 이내 신고 나오는 게 수정 신고할 때가 주로 나와요.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수정 신고 시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그냥 일반 예정 누락분은 무조건
예정 누락분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거는 무조건 3개월 이내예요. 왜냐면 1기 같은 경우에 1기 예정이 4월 25일인데 확정 신고 때 하면 7월 25일 날 하니까 3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75% 감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면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가산세가 10% 20% 하는 거는 누락한 납부세액이나 초과 환급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요율이 높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영세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얘는 5%인데 0.5%인데 가산세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가산세는 기억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감면율은 상동 위하고 똑같아요. 위에 신고불성실에서 감면을 받으면 얘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면을 많이 하겠죠. 하면 여기에도 똑같이 감면 적용을 해 주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 예정신고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어요. 10% 하면 10만 원이 될 건데 10만 원에 25%만 부과하면 25만 원이 되겠죠. 그죠? 우리 100만 원에서 우리 10% 하면 가산세율이 10만 원이니까 2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다들 50분 되니까 힘들죠?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자, 이거만 금방 끝내고 쉴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거나 칙수출한 게 1,000만 원이 있으면 5만 원이라고 0.5%가 나오는데 이 5만 원도 얘처럼 75% 감면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산기 가지고 쓰신다면 이 5만 원을 25%에서 5만 원의 25%인 12,500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10만 원에서 75% 감면하고 25%만 부과했으니까 여기도 0.5% 부과된 금액은 컴퓨터가 알려주니까 감면율을 우리가 75% 적용은 똑같이 해서 12,500원으로 얘를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 불성실이 있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름이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이자 성격이에요. 이자 성격. 그래서 우리 1일 이자율이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2.5. 그래서 우리 산식을 보면 납부지연 우리 가산세는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하고 곱하기 미납 일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빨간색은 안 쓸게요. 왜냐하면 날짜를 쓰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될 일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영세율은 내야 될 세금은 없잖아. 근데 얘가 이자 성격이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세율은 신고 불성시 가산세만 영세율은 있다라는 것도 이론 시험에서 말하면 얘는 내야 될 세금 없으니까 늦게 냈다고 이자 달라고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본 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만 했는데, 자, 얘는 직접 써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면서 얘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